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수민입니다. 제3의 치아라고 불리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매우 유사한데요. 지난해에만 61만 2천 건의 수술이 진행됐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 만큼 실패도 많아 재수술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임플란트 재수술인데요. 네. 주로 어떤 경우 재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수술 받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계신데, 임플란트 보철물이 헐거워져서 그 사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그런 작용으로 해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임플란트 염증으로 인해서 다시 빼고 시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철물이 흔들릴 때는 진짜 뿌리까지 흔들리는지 아니면 보철만 빠졌는지를 병원에 내원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궁금증 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첫 번째 궁금증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임플란트 재수술이 필요할 때 어떤 증상이 있나요? 혹시 임플란트 수술이 실패했을 때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자연치하고 임플란트는 해부학적으로 틀립니다.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있어서 차가운 거, 아픈 거, 통증이 있어서 그때그때 표현이 가능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질병이 진행한 다음, 염증이 진행한 다음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관거하고 흡연을 동반하고 전신질환이 있고 관리를 안 한다면 자연치보다 빨리 망가집니다. 부어오른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거의 임플란트를 제거할 정도의 경과까지 가는 경우죠.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려면 정기점검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재수술은 더 위험한가요? 처음에 임플란트 수술했을 때보다 재수술이 더 위험한가요? 그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염증이 많이 진행된 경우고 이럴 때에 치조골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해박적 구조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있거나 뼈가 많이 녹은 경우에는 고리식을 먼저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중에 뼈가 다 된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는 시기가 좀 이제 틀리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볼까요? 네. 기존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실제로 재사용이 가능하면 비용적이거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네네. 이제 기존에 있는 임플란트 위치가 아이디얼한 위치에 있다고 먼저 전제를 해야 되고요. 뼈 레벨이 정상적인 범주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이 임플란트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가 아니고 좀 기울어져 있다거나 기존에 이제 다른 보철물을 만들 때 음식을 낄 수 있게 만든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제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하는 치과에서 기존의 임플란트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그 전제는 있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아마 그 치과에서 준비를 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선생님, 임플란트 재수술은 처음과 수술 방식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진행 방식이 달라지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관건은 잔존 치조골이 얼마큼에 있느냐에 따라서 빨리 보철물을 환자한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데 만약 염증이 심하게 있을 경우에는 골소술이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식립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고리식을 했다가 아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아무는 기관이라든가 그 보철물이
이제 환자한테 제거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잘 받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문제 있을 때 빨리 내원하시는 것이 환자한테는 유리한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 속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37세의 남성분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해놓은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수술할 때는 회복 기간 동안 음식에 제대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수술 후에 특히 조심해야 하거나 피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조심해야 될 음식들이 있겠죠?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 일을 안 했던, 그러니까 음식을 로딩을 안 했던 그런 치아이기 때문에 뼈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경우예요. 뭐 다리 기부스 푼 다음에 뭐 산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 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평지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제어를 하게 되고, 근력이 붙은 다음에는 좀 더 강도 높은 그런 운동으로 넘어가듯이 치아 쪽에서도 처음에 임플란트를 보철물을 이제 받게 되면 부드러운 것부터 살살살 쓰셔야 됩니다. 그 뼈가 강도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환자분들이 아세요. 이제 좋아졌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김치라든가 뭐 견과류라든가 상관없는데, 그 전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부드러운 음식부터 먹으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이제 보면 우리 한국분 같은 경우에는 섬유질을 많이 섭취합니다. 뭐 나물이라든가 김치, 이것도 굉장히 강한 음식이거든요. 미국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 샐러드 먹게 해주세요라는 게 제일 큰 그 요구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샐러드에 있는 섬유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하는 게 좋네요. 네, 처음엔 피하기는 좋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사연 들려드릴 건데요. 네. 58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최근 문제가 생겨 재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요. 처음에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골다공증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 생겨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수술을 받아도 될지, 그리고 재수술 후에 회복은 잘 될지 걱정이 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네.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도 재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이 골다공증 약은 골을 놓고 골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그 생리학적 과정을 중단시키는 약제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뼈가 아무는 작용을 멈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골다공증을 먹습니다라고 치과에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조금 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과하고 치과가 협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골다공증 약 대신 요즘에는 치과와 관련이 없는 골다공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약으로 대체받든가 아니면 뭐 비타민 D라든가 적절하게 칼슘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적절하게 그 협진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퀴즈를 풀면서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임플란트 재수술은 신경 손상의 위험을 높인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임플란트 안에는 신경이 없지만 결국 아래쪽에 신경이 다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O 선택하겠습니다. 요 정답은 X입니다. 만약에 인접 해부학적 구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경우에는 뼈 이식을 먼저 하고 임플란트를 나중에 심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 같은 경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 정답은 X입니다. 하긴 이렇게 위험도가 높으면 많은 분들이 안 하시겠죠?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면
얼굴형이 변할 수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치아 교정은 얼굴형을 많이 변화시킬 것 같은데 임플란트는 사실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X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얼굴형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X입니다. 네.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고 여권 사진을 바꿨어요라고 말한 환자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기능적인 면이 많이 있고 뭐 성형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형의 변화는 주지는 않습니다. 그쵸. 네.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그럼 안 하셨겠죠?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네. 혹시 임플란트를 더 오래 잘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이 임플란트 보철물에도 치태가 끼고 치석이 낍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그 관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 환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뭐 전신질환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3번까지도 받으셔야 되고, 더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4번까지도 오셔서 치석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뭐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심장질환이 있는 분 같은 경우 더 자주 내원하셔서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다음 답변 드리기 전에 내가 이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1년에 스케일링을 받는 그 국민의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스케일링을 받는 국민의 수요? 네. 일단 별로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귀찮다고 미루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1000만? 네. 지금 정답을 맞추셨어요. 진짜요? 네. 우리 인구 중에 19세 이상 네. 되는 인구의 수가 한 4천만 명인데 이 중에 1,000만 명만 스케일링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천만 명의 분들은 스케일링을 받지도 않고 구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중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치은염이라든가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오셔서 관리를 받으셔야 이 임플란트가 아무 이상 없이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내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은 일회 보험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사용하셔서 4천만 명이나 되신 분들이 한 번 정도는 스케일링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임플란트 재수술한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네.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예방이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예방이거든요. 네. 치은염이랑 치주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